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유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유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시켜주면서 자신의 꽉 뭉쳐있는 기운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쟁심과 경쟁심도 생기지만 또 그만큼의 실력 발휘도 하게 됩니다. 또한 냉철한 이성적 자기 표현의 기운이 강화되는 만큼 새로운 창작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으로 주변의 견제와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더욱 예리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고 어떤 예술적 자기 표현을 행하는 공모전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선명한 재능의 노출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경자년의 흐름이 강한 투쟁심과 경쟁심도 함께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신유일주의 잠재 능력을 더 강하게 촉발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주에 이미 수기운이 많은 상태라면 경자년의 흐름이 오히려 자기 발현의 속도와 폭을 과대하게 하여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 상태라면 어떤 행동과 표현에 있어서 바로바로 외부로 노출하기보다는 적절히 심사숙고의 시간을 거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날카로운 표현이 주변 분위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과 충돌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유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의 기운은 본인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틀린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나 형제도 되고 자신과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이 겁재의 기운은 신유일주의 금기운의 색깔을 더욱 강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성도 강화되고 자신감도 커지며 강한 경쟁심과 투쟁심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의 기운만 강화되고 에너지를 쏟아낼 흐름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경자년의 천간 경금의 기운은 다시 지지인 자수의 기운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의 방향성과 흐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신유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사람에 대한 몰입과 집중의 기운입니다. 어떤 결과에서의 결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니아 기질을 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만큼 신유일주의 강한 에너지와 특성이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유일주는 기본적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운인데 이러한 기운이 외부로 발현되면 어떤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되고 금기운과 수기운의 작용은 이성적인 냉철함도 더해주기 때문에 자기 표현에 있어서 나름의 카리스마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유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문창기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문창기인은 명칭 그대로 지식과 창의력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자수의 기운이 신유일주에게 식신의 기운이면서 문창기인의 기운도 불러오기 때문에 역시나 창의적 표현이나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공모전 등에서의 합격 기운도 높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 식신과 문창기인의 기운이 본인 사주 원국에서 금기운과 수기운이 이미 과대한 상태로 함께 작용한다면 너무 날카롭고 청명해지게 됩니다. 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이나 글로써 비판적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거나 조직과 시스템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 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과하게 수기운이 발현될 것 같으면 적절히 마음의 심사숙고와 자기 표현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유일주 일지인 유금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더 강력하게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유일주의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장생의 흐름이 됩니다. 장생은 뱃속에서 태와 양을 거쳐서 비로소 밖으로 나온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고 호기심의 기운이며 스펀지같이 주변의 지식을 흡수하는 기운이고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기운이 됩니다. 이 장생의 특성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식신과 문창귀인, 도화살의 기운 등이 모두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유일주에게 경자년은 십성론이나 신살, 십이운성론의 관점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쌓아두고 갈고 닦았던 자신의 재능과 재주가 있다면 강하게 그것을 발휘하면서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오고 긍정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생의 흐름만 놓고 볼 때 단점을 찾자면 아무래도 아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리더십은 부족하고 호기심은 많지만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경자년의 장생 흐름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 발현에 하면 좋고 너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고 도전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해오던 것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의 흐름이 비유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이긴 하지만 이를 균형 잡기 위해서는 적절히 완숙한 장인 정신을 마음에 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하여 덧붙이자면 신유일주에게 경자년은 차가운 기운이 배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냉철함은 더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신경과민이나 예민한 상태에서의 짜증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왕국에서 경자년의 흐름에 더하여 금기운과 수기운이 과대해지면 비뇨기나 순환기 계통에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왕국에서 금기운과 수기운으로의 쏠림이 과대해지는 것 같다면 목기운과 토기운을 키워주는 음식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면 좋습니다.